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우리 이범희님하고 진우이님, 그 다음에 목정우님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년도 다자 정상회담 일정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남은 것은 뭐 다자는 아니지만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협상의 후속 제2차 한미일 정상회담, 요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면 뭐 트럼프 정상회담은요, 본래 이 캠프 데이비드 후속 또는 이번 이제 이 타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워낙 일정이 바빠갖고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어려워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내치의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내치의 시간, 윤 대통령이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뭐냐? 요 지점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의 사건은 이제 위증 교사, 이게 생중계, 이거는 뭐 이제 물 건너갔고요. 과연 형량이 어디로 갈 것이냐? 대부분이 형량이 무겁다라는 데 대해서도 이제 일치를 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설이 갈리는 게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정 구속까지 가겠느냐? 법정 구속까지는 안 갈 것이다가 압도적인 다수고, 그러면 또 집행유예가 떨어질 것이냐? 집행유예 가능성도 상당하다 라는 설과, 아니야, 집행유예까지는 안 가, 구속형 실형을 선고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조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이 사법 리스크 말고 또 하나의 리스크, 뭐 이재명이 따라다니는 리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형적인 거짓말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욕설하는 거, 그 다음 정도가 한 세 번째 정도 항상 여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소연의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의 미스터리도 많죠. 그래서 이미 지금 국세청에서 칼을 댔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자유우파 그 유튜버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배소연이 80억 이 차명재산이 그 이재명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국세청에서 칼을 뺐죠. 요거 나올 겁니다. 이거 틀림없이 이재명 연관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요게 이제 하나가 지금까지 쭉 있었는데, 요즘 새롭게 불거진 게 뭐냐? 호주 출장을 갔을 때 지금까지는요, 전부 김문기한테만 집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떠오른 뉴스가 도대체 배수원이도 갔다고 하더라. 요거를 갖다가 정혁진 변호사가 최초로 깠어요. 판결문을 읽으니까. 예, 솔직히 저는 판결문 신문에 나온 요약뿐만 있지 제가 전체 그건 뭐 안 읽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그걸 다 읽었나 봐요. 읽어보니까 거기 배수원이가 껴 있는 거예요. 호주 출장 간 게. 그래서 이제 배수연이가 딱 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수연과의 특수관계 설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수관계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그 유령 공무원이 호주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호주까지 따라갔는데 지금까지 뭐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근데 이거를 시사평론가인 이종근 씨가, 여러분들 뭐 이종근 씨 언론 뭐 이 종편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아실 거예요. 예, 데일리한 논설을 했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종근 씨가 요거를 깠습니다. 지금. 그래 왜 어떻게 깠느냐? 자기가 유동규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답니다. 사실 저도 유동규 부장한테 뭐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보려다가 아이고 그분도 바쁜데 어딘가에 나오겠지 했는데 나왔어요. 자기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딱 한마디.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 도 닦는 엄마 그 뉴스가 넘쳐나네요. 그러는데,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10년 전 거를 저렇게 돈 액수까지 다 맞춰갖고, 다 기억해갖고 얘기하느냐. 기가 막힌 사람이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좋은 머리가, 아니, 배수연이 질문하니까, 이종근 씨가 부르니까, 저 기억 안 나요. 이 기억이 안 난다는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그 상상력에 한번 맡겨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한동훈 지금 당원 게시판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요. 요 사단이 벌어진 이후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동시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강력히. 자, 제가 보기에, 아니,
뭐죠? 뭐 아이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랴 이런 말도 물론 있어요. 예, 있는데 하여튼 뭔가 수상한 것은 맞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사설에서까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당사자죠. 아니 본인은 물론 안 썼다고 하지만 한동훈이가 지가 안 쓴 건 맞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당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족 이름은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얼마나 고소고발 잘합니까? 까딱하면 고소고발하잖아요. 예, 곧 다 고소고발했어요. 예, 검사장 좌천당했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법무장관 했을 때도 고소고발하고 그리고 입을 가만히 안 둬요. 이런 걸 보면 입을 열어. 그런데 유일하게 입을 안 여는 이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한동훈이는 내로남불이다. 이 대목에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왜? 아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한테는 뭐 언제까지 일주일 후에 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무슨 밑에 지 하부 종 부리듯이 종한테 명령 내리듯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언제까지 밝혀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족과 관련했으면 억울하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명예훼손을 받고 있다라고 하든가. 예. 아니면은 그 일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아니 가족인데 법으로 가족을 갖다가 법으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화 걸어서 다 물어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 똑같은 주장이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어디 사설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구린내가 무럭무럭 난다. 예.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설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우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내치 시간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예, 요거가 우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양극화, 정책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소득과 교육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 그러면 이걸 말로만 다루느냐? 아니죠. 아니, 대통령인데, 그래서 양극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전반기는 시장 중심의,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이게 헌법의 지령이잖아요, 말하자면. 시장 경제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시장 경제를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부 부패 스캔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왜 시장 경제가 무너뜨려졌느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좌파 이념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시장 경제가 기둥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때려부시고 중소기업은 뭐 주 52시간 근무제로 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다 또 때려부시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살려서 민생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요게 이제 거시 경제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민생 경제는 여전히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이 이제 1차예요. 그러니까 민생의 내수 경기의 어려움을 살리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양극화 요거는 이제 소득 부분과 교육 부분에서 사실 뭐 소득 부분에서 양극화가 이제 교육으로 양극화로 가고 뭐 다 연결되는 것이죠. 왜냐면 아니 돈이 없으니까 이 강남 8학군에다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 못 다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양극화가 지방과 도시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시골에 있는 학생들 저 때만 하더라도요. 저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교육의 양극화 이게 심해져 가지고 시골 출신들 저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우리 엘리트 인재들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시골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이 시골에 있는 인재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못해. 왜?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득과 교육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느껴본 분들은 본인이 문제의식에 저는 뭐 지금 현재 뭐 애들도 다 컸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를 뭐 별로 안 느끼지만은 그러나 저도 애들 키워오면서 그리고 제가 커올 때 이거 환경을 비교하면 교육과 그다음에 이 소득에 있어서 양극화는 왜냐면 시골에서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해봐야 얼마를 버냐고요. 근데 서울에서 뭐 잠깐 한 시간 정도 뭐 이거 시켜보세요. 저도 뭐 사무실 뭐 손대니라고 시키면요. 1시간 정도 뭐 따닥따닥 하는데 1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극화의 실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하겠다. 그래서 내달 초에 있게 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타운홀 미팅인가요? 여기에서도 이제 관련 정책을 내놓겠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이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예산이요. 전반기 예산을 다 편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 국회에 나가 있는 뭐 677조인가요? 이 얼마에는 이런 지금 이 국내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 상황도 싹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확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안, 즉 추경 예산안을 지금까지 이제 건전재정, 전형. 왜 문재인이 가서 빚을 갖다가 그러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600조 규모의 국가 부채를 갖다가 문재인은 이 인간이 5년 사이에 얼마를 늘렸어요? 400조가 넘는 부채를 늘렸잖아요.
천조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이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은 문제 있을 때마다 그냥 돈 풀어서 다 해결했잖아요. 요거를 문재인보다 더 빨리 돈을 막 풀겠다는 인간이 누구냐? 이재명이 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되면 무슨 사법 리스크 때문에도 안 되지만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남미로, 남미인 나라들 미안하지만, 남미는 실제적으로 디폴트 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 그릇 끌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 건전재정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을, 재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특히 건설 경기. 예. 우리나라는 GNP에요. 건설 경기 영향이 무려 25%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재정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그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좀 풀어서라도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소득과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맞추겠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인사 개편입니다. 인사 개편은 두 개의 축이에요. 하나는 참모 조직의 개편, 하나는 이제 내각의 개편. 내각 개편은 이제 정점에 총리가 있죠. 요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참모진 개편에서는 이제 한동훈이가 얘기한 김여사 라인 7명. 근데 이제 그 중에 언론에서 다 이 사람은 찍힌 사람이다. 김여사 라인으로. 본인들은 다 억울하다고 얘기했지만, 강훈이가 한국 무슨 관광공사 사장, 이거 거의 1등으로 갔다가 사표 냈어요.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강기훈이가 음주운전 했다가 요거 어디 다시 복지시키려고 했는데 요거 사표 수리한다. 요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인적 쇄신을 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부 개편도 굉장히 강력한 기조로 그야말로 파격적 인물이 발탁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제가 썸네일로 달았지만은 딱 한마디 강한 지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지금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용산에서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라고 이 언론에 풀었더니 언론에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명이 뭐냐? 절대로 임기 전반기에 성과는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요렇게 아예 문서로 지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엄중한 일종의 이제 이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게 이 성과가 이게 묻혀지느냐? 예, 성과가 왜 역풍을 부느냐? 이게 좌파의 왜곡 조작, 여론 조작, 예, 이 대중 조작, 요 프레임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언론의 환경이 아직도 정부가 바뀌어서 2년 반이 됐는데도 이게 이 좌파들한테 우호적인 언론 환경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재명이가 방탄을 치려고 보니까 이러한 성과를 갖다가 전부 왜곡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 언론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홍보를,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의 홍보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화자찬. 자화자찬하면 대명사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식 자화자찬만 아니면 된다. 아니, 홍보에도 지금 안 먹히는데 홍보 안 하면 더 모르죠, 국민들이. 그래서 적절의 수준에서 이건 국민의 알 거리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된다. 다만 톤을 좀 잘 조절. 그게 이제 홍보의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서 역풍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홍보 전략, 홍보의 기법, 홍보 기술, 요게 좀 우리 민심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 아니냐. 요런 점에 반성을 해야지. 자화자찬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걷어들여라. 요거는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전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강훈이가 관광공사 사장 1순위로 올라간 것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요게 김여사 라인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김여사 라인 쪽으로 오해를 받은 부분이 사실상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진작에 잘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런 구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해서 중앙일보가 칼럼을 실었는데, 이 사설을 실었는데 굉장히 세게 인사쇄신과 관련해서 세게 사설을 실었어요. 요 얘기는 이제 방송 시간이 좀 이 본론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소연과 관련해서 이제 이종근 요 시사평론가가 얘기한 걸 보면은요, 이제 핵심은 뭐냐? 자기가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출장하면은 매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김문경한테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저하고도 제가 이것도 문제 지적, 저도 한번 했죠. 도대체 출장 목적이 뭐냐? 출장 목적과 맞는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따지는 거. 그리고 그 역할 때문에 데려갔다면 거기에 무슨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그런데 이제 출장 목적과 되지 않게 그냥 뭐 위로 출장 정도로 갔다면은 그건 예산 낭비다. 요거를 따져야 된다. 예. 꼭 뭐 배소연 하면 뭐 특수관계만 따질 게 아니다. 이런 점을 했는데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그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가능성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가능성. 자, 그래서 도대체 뭘 했는지를 이제 추정해 다 했는데 첫째가 이 사진 찍히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과의 특수관계라고 맨날 노출되고, 욕먹고 김혜경하고도 또 무슨 수행팀장이니 뭐니 하니까, 그래서 노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막으려고 일체, 이 외부 활동을 안 했을 가능성. 이거는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거 동의 안 해요. 예. 만약에 노출이 어려우면, 그러면 수행팀장 넣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혼자 즐기고 있어. 이렇게 이재명이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출장 목적 외에 출장이에요. 이것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 일정에서 함께할 그 외의 일정에서 함께할 가능성. 그 외의 일정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지저분한 얘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가 유동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호주 출장에 배소연이 동행했냐 안 했냐 물어봤더니 동행했다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소연과 더 어떤 기억이 있느냐 한번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누구죠? 유동규 본부장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10년 전에 있었던 돈 액수까지 다, 또 날짜까지 다 기억하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소연 그가 한 열흘 출장 갔는데 뭘 했는지 더구나 김문기하고 요트 타고 골프 치고 밥 먹고 뭘 어떻게 하고 그때 그 당시 무슨 말을 하고 골프 칠 때 몇 번호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두 바퀴 돌으려고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아는데 어떻게 배소연이 딱 들이대니까 나 기억 안 나.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 수상한 무언가 있지 않았느냐 이 대목에서. 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누가 이거는 고발해라. 그러니까 고발할 때 무슨 관계인지 밝혀라 고발할 수는 없겠죠. 도대체 출장 목적이 뭐고 배소연이가 무슨 그 목적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왜 따라가게 됐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왜 기억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종근 평론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공식 일정에 거의 다 빠져 있었다. 그래서 배소연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식 일정에 왜 다 빠지냐고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무슨 일로 써먹으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갔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추정을 하려면 해당 출장이 어떤 출장이었는지 어떤 성격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문기한테만 너무 맞춰 있다 보니까 이 배소연이가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동훈 관련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예, 일파만파로. 왜 커지고 있느냐? 한동훈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무장관 할 때 얼마나 반박을 잘했어요. 법무장관 할 때도 고소고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사실과 다른 경우.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와 관련해서 제일 세게 어떤 분도 얘기했던데 제일 세게 이거를 선봉해서 좀 공격하는 사람이 장해찬이에요. 장해찬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준석이하고 아주 10여 년간 친하게 지내다가 한 사람은 반윤 한 사람은 친윤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사람 같지 않게 이제 상대도 안 하다가 요것 때문에 의기투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한동훈이 댓글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댓글을 하면 원조는 어디냐? 법무장관 할 때부터 댓글팀을 운영했다. 요게 장예찬의 주장이에요. 그 장예찬이가 그 당시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발해. 요렇게까지 한동훈 장예찬이가 주장을 했어요. 나를 고발하라. 이게 이제 좀 한동훈 대표 대표 선거 때 얘기입니다. 장관할 때부터 지금 댓글팀을 운영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텔레그램까지 다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 문자 4건을 그 당시 공개했어요. 뭐냐? 2023년도 5월 16일 참여연대 공경용 자료 공유, 23년도 6월 1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 공유, 그 다음에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동성과 관련해서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한동훈을 특정 지역구보다는 비례 10번에 배치해서 전국 유세를 시켜야 좋다는 여론을 자연스럽게 띄워달라. 23년도 11월 6일, 예, 요런 내용들이 싹 아주 구체적으로 텔레그램까지 나왔어요. 예, 요런 조장을 하라 이거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한동훈이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당시 TV 토론에서 그거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그리고 한동훈 캠프에서도 그거는 맞다둬야.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한테 나 고발하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이 댓글팀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이 한동훈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호국당인가요? 예, 그 오상종 대표가 2번 고발을 했어요. 11일 날 고발하고 어제 고발하고. 이 하나는 맨 처음에 고발한 것은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댓글. 요거 누가 이걸 썼느냐. 요걸 파헤쳐달라. 이게 고발했고, 어제 고발한 것은 바로 뭐냐. 어제 고발한 것은 한동훈 이름하고 이제 가족 이름 쫙 나와 있잖아요. 예, 5명, 6명. 그 한동훈을 빼놓은 한동훈 부인 이름, 딸 이름, 그 다음에 장모, 그 다음에 자기 모친, 장인 이름, 요 이름은 누구냐? 이 이름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 요 사람들을 좀 파헤쳐달라. 그래서 2차로 2번씩이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2번씩이나. 그리고 1차 한동훈 이름권을 판단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틀이 지나서 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지금 어제 2차 고발을 한 것은 이제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조사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 메인 서버를 좀 보존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한계들은 전부 입을 닫고 있고, 한동훈이도 뭐 자중질환이다.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위법이 있으면은 그건 법으로 처리할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조사에만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족들하고 얘기해 봤느냐. 그러면 나는 그거는 뭐, 예? 도망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사실상 요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자세 자체가 본래의 한동훈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해찬이가 연일 공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김재원 차관 같은 경우는 어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거 이재명 대표 선거 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쇄신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릴 것이다. 당이 지금 쇄신과 변화를 얘기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쇄신이 어렵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털어낼 게 있으면 빨리 털고 해명할 게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선고전은요, 25일 선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정도로까지 지금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지금 장해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가족 중에 한 명이 했다고 해. 그래서 내가 너 도망갈 구멍까지 내가 만들어줄게. 빨리 얘기해. 이 정도로 몰아붙여도 지금 한동훈이는 일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CBS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이 가족 명의를 가족 중 한 명인 진은정 변호사나 가족 중 다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외부의 캠프나 참모에게 가족명으로 인정을 받아주면서 맡겼다고 하면 심각한 조직범죄가 된다. 한 대표가 지금처럼 가족이 안 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갈 경우에는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 1분 간격으로 글이 올라오고 도배가 되는 패턴들이 나오는데, 저는 70대 80대 장인 장모나 모친이 밤중에 이걸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금 또 일각에서는요, 이거 좌파들의 이 패턴하고 비슷하다. 좌파들이 여론 조작하고 댓글 달고 하는 패턴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 어느 좌파들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쪽에서 이 연계가 돼가지고 고리가 연계가 돼서 이런 댓글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답게 뭐 고소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밝히든지 이걸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한동훈이가 그런 한 말, 어제까지 한 말이 뭐냐.
이건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수사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중자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중질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이 글을 올린 게 아니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가족이 글을 올린 게 아니야. 이러면 그럼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론인들 물으니까 당원 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위법인 것은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면 되고 위법이 아닌 것은 건건히 설명하는 게 적절치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예,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여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가 사실 밝혀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은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한동훈이는 다시 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족명의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 않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법이면 수사하면 나고 위법이 아닌 것은 건건히 얘기하면 이 자중질환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이거야말로 정말 가족 이 명의로 이런 비방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여론 조작에 해당된다. 이게 친윤계의 주장 아니에요? 그리고 친한계는 그냥 지켜보자. 요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어리둥절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조선일보도 제가 주장한 것 똑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 한동훈이가 가족들에게 그 글을 진짜 썼느냐고 일일이 물어봤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가족들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밝히고 만약 문제되는 대목이 실제 있었다면 경중에 따라서 한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한 대표가 가족에게 들은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수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만약 그렇다면 당대표 내려놔.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요즘 어떻게 가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동훈이 감싸고 한동훈이고 이 코드를 맞춰가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지금은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다. 쇄신의 기회를 살리려면 한 대표가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니 이 문제부터 분명히 사실과 입장을 밝은 것이 옳다. 이런 일 때문에 다시 여건이 내분에 빠진다면 지지층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 정도 사설 나왔으면 한동훈이는 입장을 밝혀라.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 제목이요. 여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제목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지 수사가 시작됐지만은 논란의 본질은 친윤 친한 당정 두 지도부 간 갈등과 반목에 있고 따라서 그 규명이나 해결 방법도 법이 아닌 정치에서 찾는 것이 순리다. 언제 나올지는 모를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간 가라앉았던 여권 내 집안 싸움이 다시 폭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한 대표가 먼저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의혹에 대해 밝히고 당무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예, 요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한동훈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라. 요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중앙일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설. 중앙일보가 이제 개편과 관련된 사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는데 제목이요. 그나물의 그 밥. 개각으로는 민심 수습이 어렵다. 그래서 회전문식 인사로는 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격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과 대통령실 싹 다 바꿀 각오로 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설 내용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무지하게 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